안녕하세요. 저는 퍼스트 스파크 게임즈의 임재호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난다고래라는 제목으로 스로넨 리버티에 등장하는 날아다니는 고래, 즉 플레이어가 탑승할 수 있는 움직이는 지형을 어떻게 구현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TL의 서버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저희 클라이언트 팀의 이재윤님과 함께 앞뒤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TL은 MMORPG인 만큼 서버에서 먼저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서버 관점에서 기반이 되는 구현 내용을 소개해드리고 이후 클라이언트에서 어떻게 발전시켰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TL에는 엘리베이터, 배, 관람차처럼 움직이는 지형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기존 MMORPG에서 보기 어려웠던 배틀 캐리어와 기간티리테라는 두 가지 지형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배틀 캐리어입니다. 공성전에서 성벽을 넘기 위해 사용하는 공성병기인데요. 겉보기에는 기존 게임의 엘리베이터와 비슷해 보일 수도 있지만 플레이어가 골렘으로 변신해 직접 지형을 들어 자유롭게 이동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지형으로 변신하거나 이동 중일 때도 자유롭게 탑승하고 하차할 수 있으며 전투까지 가능해 플레이 흐름을 끊지 않는 몰입감 있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기간트리테입니다. 하늘을 나는 고래 형태의 이동 지형으로 기존 게임의 비공정과 유사해 보일 수도 있지만 단순한 탈 것이 아닌 애니메이션되는 생명체로 구현되어 전혀 다른 감동을 줍니다. 이동 동선 또한 월드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유저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제작에 많은 리소스가 들어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말도 있었지만 출시 당시 채팅창을 가득 채운 유저들의 놀라움과 감탄을 보며 그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두 지형을 비교해 보면 배틀 캐리어는 PVP에 활용되는 만큼 서버 검증이 핵심이고 기간트리테는 감성 전달을 위한 애니메이션이 중요합니다. 용도는 다르지만 모두 탑승 가능한 지형이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서버에서는 같은 기반 위에서 구현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서버 기반 기술을 잘 보여주는 배틀 캐리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실제 유저들이 플레이한 공성전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배틀 캐리어가 짧게 등장하긴 하지만 오픈월드에서 벌어지는 공성전의 규모와 분위기를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처음 보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 어떠셨나요? 인던과 던전과 같은 PVE 컨텐츠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플레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배틀 캐리어의 동작 과정을 3단계로 나누어 영상을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변신입니다. 공성전 지역에는 이렇게 캐리어가 땅속에 미리 배치되어 있습니다. 플레이어들이 그 위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플레이어가 장치를 조작하면 골렘으로 변신하면서 캐리어와 합체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도 전투는 끊기지 않고 탑승과 하차가 자유롭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골렘으로 변신한 플레이어가 성벽까지 걸어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변신 단계와 마찬가지로 전투는 계속되며 탑승과 하차도 자유롭게 이루어집니다. 만약 캐리어에서 떨어지더라도 캐리어에 달린 갈고리를 이용해 다시 탑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캐리어를 이용해 성벽을 넘어가는 장면입니다.
캐리어가 이동해 원하는 위치에 정지하면 내리기 스킬을 사용해 걸어서 캐리어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리기 스킬을 사용하면 성벽 위로 점프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지금까지 결과 영상부터 먼저 보여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서버 구현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버 구현의 목표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검증, 자유도, 그리고 성능입니다. 공성전은 PVP의 핵심 컨텐츠인 만큼 공정성을 위해 가능한 모든 요소를 철저히 검증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정해진 방식만 가능한 기존 공성병기의 한계를 넘어 더 높은 자유도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월드에서 1000대1000, 즉 2000명이 참여 가능한 공성전은 TL의 근본적인 목표였기 때문에 역시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럴듯하게만 동작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요구사항이 하나 둘 추가되며 점점 더 도전적인 목표로 바뀌었습니다. 다행히도 잘 준비된 기반 시스템 덕분에 이 목표를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목표 중 검증과 자유도 두 가지는 정밀한 지형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그림들처럼 클라이언트에서 사용하는 메시를 그대로 추출해 충돌 판정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비게이션 메시도 추출해 길찾기 등의 상황에 맞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밀한 지형 데이터가 있어야만 정밀한 검증이 가능합니다. 정밀한 검증이 가능하다는 것은 플레이어들에게 더 많은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자유로운 이동 및 전투로 이어졌습니다. 배틀 캐리어는 이 그림과 같이 일반 지형과 동일한 방식의 지형 데이터를 사용해 동일한 검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보신 분절 없는 경험들은 이 지형 데이터를 클라이언트 애니메이션에 맞춰 이동시킨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다음으로는 1000대1000 전투가 가능한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멀티스레드 환경에서 탑승 시스템을 어떻게 구현했는지 그 과정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탑승 관계를 정의해야 합니다. 이 그림처럼 골렘 플레이어, 캐리어, 그리고 탑승한 플레이어로 이루어진 3층 구조로 설계했습니다. 중간에 캐리어 없이 2층 구조도 가능하지만 캐리어는 월드에 미리 배치된 독립적인 서버 오브젝트로서 독립적으로도 탑승할 수 있기 때문에 3층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멀티스레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기 위해 저희 서버의 스레드 모델부터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는 액터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행위자는 자신의 상태만 직접 수정할 수 있으며 서로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메시지를 통해서만 소통해야 하는 모델입니다. 쉽게 말해 각각의 액터는 서로 다른 스레드에서 동작 가능하며 상태 변경 시 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성능이 뛰어나고 데드락 걱정도 없습니다. 배틀 캐리어에 이를 적용하면 부모-자식 관계로 연결된 모든 액터가 각기 다른 스레드에서 동시에 동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까지의 구조는 이와 같은 구조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페어런트 UID는 부모를 연결하는 데 사용하고 포지션과 디렉션은 위치 정보입니다. 이 변수들은 락 없이도 다른 스레드에서 읽을 수 있는 락프리 변수입니다. 물론 다른 스레드에서 접근할 경우 모든 값이 동시에 정확히 바뀌지 않기 때문에 완벽한 일관성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값들은 근처에서 연속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탑승자들이 가만히 서 있는 상황에서 부모인 골렘이 움직이면 탑승자들은 언제 포지션을 갱신해야 할까요? 이 상황을 지구에 서 있는 사람으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배틀 캐리어와 탑승자의 관계처럼 지구와 나는 서로 다른 액터이고
서로 다른 스레드에서 동작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구는 계속 움직이고 있지만 나는 내가 직접 움직이지 않는 이상 그 변화를 인지할 수 없습니다. 즉, 내가 가만히 서 있다면 내 로컬 좌표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로컬 좌표계로 변경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들이 생깁니다. 첫째, 부모만 이동할 때 자식의 값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자식은 부모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업데이트 주기를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둘째, 로컬 좌표 값이 변경될 때만 클라이언트에게 패킷을 전송하면 되기 때문에 패킷 양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같은 좌표계에 있는 탑승자들은 높은 정확도로 직접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다른 좌표계와 상호작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글로벌 좌표값이 필요합니다. 글로벌 좌표는 루트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각 부모의 위치를 순서대로 계산해야 하므로 다른 스레드에서 동작 중인 모든 부모 액터에 접근해야 합니다. 다른 스레드에 있기 때문에 계산값이 다소 부정확하지만 대부분 원거리 타겟팅 스킬처럼 정확도가 아주 높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사용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필요할 때 가끔 계산해서 사용하면 효율적입니다. 서버 성능에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액터 모델의 계층 구조와 로컬 좌표계를 적용해 매우 간단하지만 매우 최적화된 탑승 구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틀 캐리어 때문에 로컬 좌표계가 추가되어서 전투와 이동을 포함한 여러 시스템에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사실 배틀 캐리어의 탑승 구조를 구현하는 것보다 더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는 좌표계 변환 문제였습니다. 이 영상은 캐릭터가 밀쳐내기 스킬에 맞아 벽에 튕길 때마다 좌표계가 바뀌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격되는 시점에는 캐리어에 탑승 중이었기 때문에 로컬 좌표계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성벽에 충돌하는 순간 글로벌 좌표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캐리어 쪽으로 튕겨 돌아올 때는 다시 로컬 좌표계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서버는 성능상의 이유로 일반적인 물리 엔진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충돌 경로 계산부터 좌표계 변환, 위치값 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구현해야 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어려움은 캐릭터가 날아가는 도중에도 캐리어가 계속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중간 지점들의 좌표계를 모두 도착지의 좌표계로 변환하여 고정된 경로를 생성하는 방식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다양하고 복합적인 상황에 따라 별도의 구현 방식을 고민해야 했고 지금도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서버 구현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MMORPG에 적합한 검증 방식과 성능 목표를 어느 정도 만족스럽게 달성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대용량의 정밀한 지형 데이터를 활용해 검증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액터 모델의 계층 구조와 로컬 좌표계를 효과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성능 측면에서도 안정적인 구조를 갖출 수 있었습니다. 현재 TL에서는 이 기술을 기반으로 엘리베이터, 관람차, 배, 그리고 움직이는 벽이나 바닥 같은 다양한 지형 기믹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소개할 기간 트리테 역시 이러한 시스템 위에서 제작된 컨텐츠입니다. 마지막으로 MMORPG라는 제약 속에서도 싱글 게임 수준의 콘텐츠를 구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배틀 캐리어가 서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중심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재윤님께서 배틀 캐리어를 활용해 기간 트리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발표를 이어받은 퍼스트 스파크 게임즈 이재윤입니다. 기간 트리테의 발표를 이어가겠습니다.
기간트리10은 클라이언트 쪽의 이슈가 대부분이라 클라이언트 담당자인 제가 발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기간트리10라는 용어는 저희 게임에서만 쓰고 있는 고유 명사이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이는 거대한 개체가 기간트리10입니다. 기간트리10은 스론 앤 리버티의 월드 전역을 돌아다니는 거대한 신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수의 유저가 활공해서 기간트리10 위에 탑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래는 단순한 탈 것이 아니고요. 거대한 크기로 그 자체가 비주얼적인 상징물이 되고 유려한 애니메이션으로 스론 앤 리버티의 하늘 그 자체를 감상 포인트로 만들어줍니다.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간트리10은 컨텐츠에 관련된 아이템을 월드에 드랍해주기도 합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유저들은 기간트리10에 타고 있는 것만으로 월드 전체를 유람하며 감상할 수 있습니다. 발표를 준비하면서 기간트리10을 만들기 위해 모였던 초기 회의를 되짚어 보았는데요. 당연하게도 기획, 아트, 테크 각각 서로 기대하는 바와 상상하는 결과물들이 달랐습니다. 기획팀은 월드 전역을 날아다니며 다수의 유저가 탑승하는 개체를 원했고, 아트팀에서는 비주얼적으로 압도적인 결과물과 유려한 애니메이션도 원했습니다. 테크팀은 그 당시 여타 게임들에서 제공하는 정도의 선에서 시스템을 제안했어요. 하지만 모두 트리플 A 게임의 엣지가 될 만한 요소를 만들자라는 동일한 지향점을 세우며 관점을 맞춰 나갔습니다. 회의를 거치며 우리가 만들 기간트리10은 월드 어디에서나 보이는 우리 게임의 상징물로서 존재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탑승할 수도 있고 높은 곳에서 심리스 월드를 감상할 수 있는 뷰 포인트로도 작동했으면 좋겠다라는 지향점을 맞춰 나갔습니다. 비주얼적인 요소는 뛰어난 아트팀의 실력을 알기에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참고했던 영상들이 화면에 보이는 것들인데요. 상징물이 되면서 탑승이 가능하려면 일단 규모가 커야 했고 멋진 움직임도 보여줘야 했습니다. 실무진들은 회의에서 도출한 목표를 바탕으로 기간트리10의 프로토타이핑을 시작했는데요. 처음에 당면한 문제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일단 도전적인 목표를 지향점으로 세우다 보니 적절한 레퍼런스가 없었습니다. 비슷한 컨셉인 완다와 거상의 경우 싱글 플레이 게임이기도 했고 탑승이라기보단 매달리는 컨셉에 가까웠어요. 그리고 호라이즌 제로던은 탑승체의 겉면이 유려하게 애니메이션 되는 개체는 아니었죠. 그나마 멀티플레이 가능한 완다의 거상 같은 느낌의 인디게임인 부두라는 제품을 찾았는데 일부 영상만 남아있고 게임에는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기화도 문제였어요.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어느 정도까지 정확하게 위치 동기화를 제공할 것인지 그 방법론적인 면에서도 일반적인 지형에서의 동기화와는 접근이 달라야 했습니다. 리소스 또한 물리 엔진에서는 애니메이션 되는 충돌체에 대한 처리를 제공하지 않아 기존과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우선 서버의 동작과 서버 클라이언트 간 동기화를 먼저 정해두고 시작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서버에서는 애니메이션만 제외하면 기간트리10은 배틀 캐리어와 구조적으로 동일하다고 정의했습니다. 여기에 애니메이션을 추가하여 좀 더 정확한 위치 동기화를 기대하기엔 서버용 애니메이션 데이터를 추가로 관리해야 하는 코스트가 되고 어차피 네트워크 지원과 애니메이션 프레임 동기화 등 잦은 위치 보정이 들어갈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만큼 위치 동기화가 중요한 컨텐츠를 바인딩할 것이냐라고 하면 시작부터 기간트리10의 목적이 그런 용도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서버에서는 기간트리10의 애니메이션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젠 비주얼적인 부분인데요. 테크팀은 시작부터 아트팀에게 최대한 천천히 움직이고 적은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어딘가에 어태치되어서 굉장히 빠르고 크게 움직이는 개체 위에서의 동기화가 쉽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이죠. 처음 아트팀에서 주신 테스트 모델은 이에 부합하는 정도의 상태였어요.
크기가 조금 크긴 했지만 거의 움직이지 않는 본들로 이루어진 녀석이었죠. 그런데 이 녀석을 하늘에 띄워두니 디자인은 테스트용이라고 쳐도 크게도 압도적인 느낌이 없었고 굉장히 먼 하늘에서 이동하는 개체다 보니 웬만한 애니메이션으로는 움직이는 티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최종 버전은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장이 400m 정도에 날개가 애니메이션 되면 위아래로 20m 정도씩 움직이는 개체가 되었죠. 제가 PT에 PC의 크기와의 비교 사진을 넣는 걸 깜빡했는데요. 게임 내에 플레이어 캐릭터의 키가 2m 정도이니 200개의 캐릭터가 한 줄로 누울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그래도 이 정도는 되어야 게임의 엣지 포인트로 내세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개발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일단 우리는 저 녀석의 등에 올라타는 것부터 해보기로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물리 엔진에서는 애니메이션 되는 충돌체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림 1과 같이 스켈레탈 메시의 충돌 반응이 필요한 경우 각 부위별로 별도의 충돌 캡슐을 달아 사용하도록 가이드하고 있죠. 기간트리테 또한 모양 그대로 충돌체로서 올라서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렇다고 캡슐을 달기엔 당연하게도 비주얼 메시와 너무 다른 모양의 컬리전이라 고려할 수 없었죠. 결과적으로 일단 발 디딜 곳을 만들기 위해 기간트리테의 각 본마다 외형을 닮은 적절한 컬리전 덩어리를 개별적으로 달아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올라타는 것은 성공했는데요. 올라가 보니 바로 눈에 띄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애니메이션 되는 비주얼 메시와 고정되어 있는 컬리전 메시 사이의 이격이 너무 커서 충돌체에 서 있는 PC의 발이 비주얼 메시에 묻히거나 공중에 떠 있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이를 완화하기 위해 아트팀에 좀 더 잘게 쪼갠 컬리전 메시들과 이를 붙일 더 많은 본들을 요청드렸습니다. 그 결과 기간트리테는 이렇게 통조림에 들어갈 법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간트리테 위에서 뛰어다니다 보니 또 다른 문제가 발견되었는데요. 커다란 메시들이 각각 애니메이션 되다 보니 이것이 벌어지거나 오므라들 때 사이사이 공간에 빠지거나 솟아올라 이동에 장애물이 되는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이건 컬리전을 더 잘게 쪼개도 해결되지 않았는데요. 이를 완화하기 위해 충돌체가 붙게 될 본의 구조를 메시의 중앙이 아닌 등 쪽으로 최대한 옮기자는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사실 제작의 편의와 애니메이션의 자연스러움을 위해서라도 보통 본은 모델의 중앙에 위치시키잖아요. 하지만 저희는 애니메이션 되는 고정점이 지면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림 3처럼 지면이 갈라지거나 융기하는 모습은 적어지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메시를 다수로 쪼개고 본을 지면에 가까이 붙인 결과 그림 4와 같은 형태의 애니메이션이 되었습니다. 또한 위아래로 크게 움직이는 날개와 같이 외형이 과하게 바뀌는 경우 평지인 곳이 급경사가 되어서 가만히 서 있던 PC가 미끄러지는 문제도 발생했는데요. 이렇게 미끄러지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애니메이션 팀에 기간트리테가 움직여도 평지인 곳은 언제나 평지여야 하고 경사인 곳은 언제나 경사여야 한다라고 요청드렸습니다. 그런데도 가끔 애니메이션에 의해 슬라이딩이 발생하는 곳이 있을 수 있는데 게임 내부적으로 슬라이딩에 의한 위치 변경 시 이를 서버와 동기화하는 패킷을 제작해서 미끄러질 때에도 서버와의 위치 기억을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기간트리테 위를 어느 정도 무사히라는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어쨌든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서버와의 동기화가 남아 있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서버는 애니메이션을 하지 않기로 했고 전체 애니메이션 시퀀스 중 0프레임에 해당하는 포즈의 컬리전 데이터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생되는 영상을 보시면 가운데 움직이지 않는 개체가 서버가 알고 있는 기간트리테의 모습이고 애니메이션 되는 개체가 실제로 클라이언트에서 보여지고 있는 기간트리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애니메이션 되는 개체와 멈춰있는 개체 사이에서의 위치를 동기화하기 위해 각기 다른 좌표계에서의 여러 번의 트랜스폼이 필요했습니다. 화면에 보고 계시는 내용은 내 PC의 월드상의 좌표가 어떻게 서버로 전달되어서 다른 유저의 화면에 보여지는가에 대한 설명인데요.
일단 내 클라이언트 상에 존재하는 PC의 월드 좌표를 기간 트리테의 액터의 로컬 좌표로 변환하고 액터가 가지고 있는 여러 하위 컬리전 덩어리 중에 어떤 덩어리를 기준으로 하여 좌표를 구할 건지를 PC의 위치를 기반으로 쿼리에서 특정한 다음 이를 서버의 검증에 통과되도록 하기 위해 서버가 알고 있는 0프레임에서의 컬리전 메시 좌표로 역변환해서 서버로 전달했습니다. 동기화되는 클라이언트들은 서버의 좌표를 받아 이를 현재 애니메이션되고 있는 기간 트리테의 좌표로 바꾼 다음 이를 다시 월드 좌표로 변환해서 사용해야 정상적인 위치에서 PC의 모습을 그려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게임의 이런 모습으로 기간 트리테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신수라는 타입에 걸맞는 상징적인 크기와 비주얼을 가지고 월드에 나타나고 등장 시 그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월드 전체의 인원에게 소소한 버프를 주기도 합니다. 특정 타이밍에는 주변 월드에서 플레이 중인 유저들에게 콘텐츠와 관련된 아이템을 떨어뜨려 주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유저들이 쟁탈을 벌이는 상황도 발생하게 되죠. 이렇게 우리는 처음 의도했던 것처럼 우리 게임의 가장 큰 상징물로서의 기간 트리테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발표를 전반적으로 정리해 보자면 앞선 배틀 캐리어를 통해 저희는 전투가 가능한 이동 지형을 제공하여 다이나믹한 다대다 전투를 유도하였으며 온라인 MMORPG의 고질적인 문제인 말뚝딜 또한 벗어나보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기간 트리테라는 움직이는 공중 지형을 만들어서 기존에 존재하던 배나 함선, 엘리베이터 혹은 열기구 등과는 다른 새로운 탈 것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소회로는 만들 땐 참 힘들었지만 게임과 영상이 공개되고 이를 칭찬해 주시는 유저들의 댓글들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댓글의 말투가 좀 어색해서 주작이 아닌가 의심하시겠지만 해외 유저들의 댓글을 번역기에 돌린 거니까 의심하지 말아주세요. 그럼 이제 모든 게 행복해졌을까요? 서버의 애니메이션을 포기함으로 인해 남아있는 어쩔 수 없이 안고 가야 하는 객체 간 원거리 시야 불일치 문제가 남은 과제 중 하나입니다. 지금 기간 트리테 위에서는 근거리 시야 검사만으로 가능한 제한적인 인터랙션만 허용하고 전투와 같이 원거리 시야 검사가 필요한 행위는 불가능한 지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좀 더 발전시켜 볼 만한 것들이 몇 가지 있죠. 이 발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여러분의 다음 게임에서 이런 이슈들을 해결한 제2의 기간 트리테를 더 멋지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퍼스트 스파크 게임즈에 오셔서 함께 만드셔도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